네, 기업 분석해드리면서 투자 판단까지 좀 함께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종종 나오셔서 기업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네. 어떤 기업을 갖고 오셨나 이렇게 봤더니 대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교하면 예전에 학습지 네, 맞아요. 예, 공부했던 생각이 나고 네. 요즘에 뭐가 신성장 동력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단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 앵커님처럼 똑똑하시고 이제 공부 많이 하신 왜 분들은 그러세요? 예. 되게 눈높이라는 브랜드 잘 아실 거고요. 눈높이. 예. 네네네. 이게 어렸을 이제 때. 예. 학습지 브랜드로는 예. 이제 초등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인기가 이제 많은 브랜드라서 예. 예, 그걸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저도 대교를 이제 몇 회에 걸쳐 탐방을 직접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본사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서울에 그 보라매 공원이 있습니다. 보라매 예, 공원. 보라매 예. 공원, 그다음에 보라매 병원 그 근방에 대교 타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사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 뭐 여의도에서 이렇게 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거리도 가까운 곳에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 기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그 시니어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많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교육의 대상이 사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이나 중등, 이제 고등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네, 교육했던 것들을 이제 시니어 이제 노령층으로 이제 대상을 이제 확대해가면서 사업에 이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설립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이 아마 창립 50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고 2004년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최근에 뭐 교육 쪽의 어떤 섹터가 시장에서 수급적으로는 이제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가치, 이제 시가총 이런 것들은 낮아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올해 좀 모멘텀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50년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력하는 건 그 시니어 부분이구나. 이게 좀 느낌으로 딱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청년의 기준도 뭐 60이다.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고, 예,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시니어 교육 사업에 눈독을 들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요 사업들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파트의 사업으로 보시면은 동사가 이제 눈높이, 그 다음에 AI 학습 관련해서는 뭐 서밋, 그 다음에 외국어 쪽으로는 뭐 중국어에 좀 특화되어 있는 뭐 차이홍, 그래서 각각의 교육 브랜드만 해도 한 30개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대1 이제 맞춤 학습지 네. 예,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던 기업이 바로 대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등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뭐 브랜드 부문 어떤 평가 이런 거 대부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동사가 최근에는 이제 중등 이제 교육 쪽으로 약간 저변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하이 캠퍼스라고 하는 이제 학습 관련된 브랜드들 론칭을 하면서 네네. 이쪽도 지금 매출 비중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등 부문에서만 매출이 많았는데 최근엔 중등 분야까지도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외국어라든지 뭐 다양한 쪽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교육주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니어 사업, 결국 이제 고령화 사회에 가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쪽으로 시장에 이제 그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교 뭐 플러스라든지 대교 뉴이프 플러스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을 이제 런칭을 조금씩 하면서 시니어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사업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교 어린이 TV와 같이 네. 소위 말하는 미디어 또는 IP 사업, 컨텐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사업, 뭐 하울팟 뭐 이런 것들도 반려동물 네네네. 그래서 뭐 기업들 인수하면서 사업을 예, 계속 예. 확장을 하면서 사실 인간만 놓고 볼 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또 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할 수 있는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 포인트는 왠지 이제 그 어르신 사업 네. 그 있을 것 같고 어떤 맞습니다. 것들을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사실 예. 대교하면 교육지라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 시니어 사업만 문의를 한답니다. 아, 지금 예, 그럴 수밖에 굉장히 수요가 없는 게 가파르게 늘나 네, 봐요. 일단은 예. 숫자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저출생이나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해서 학령기 인구가 계속 사실은 줄고 있습니다. 이거 네. 숫자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고민을 할 겁니다.
학령이 인구는 줄고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결국에는 사업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결국 어디가 시장이 늘어날까? 결국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고령 인구들이 늘고 있어서 이쪽으로 네. 눈을 돌려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교육의 대상층이 달라진 거지 학습하는 방법이라든 이런 게 사실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에게 뭐 가르쳐 드리는 내용들 보면은 우리가 유학이나 초등학교 이럴 때 배웠던 것도 비슷하게 또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지 개선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인력에 큰 변화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또 시스템 변화 굳이 없어도 되고 기존의 오프라인 뭐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교 누이프 시니어 사업을 지금 실제로 잘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게 22년도에 사업 런칭하고 매출액 16억이었습니다. 초년도죠. 근데 23년도 46억, 24년도 118억, 25년도는 지금 3분기 누적으로 196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년도는 연간으로 매출액 목표를 250억 잡았는데 뭐 아직 집계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시 전까지는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인 안 되지만 연간 목표했던 250억을 아마 훌쩍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목표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무난하게 300억대를 넘어서 300억대 후반대까지도 아마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의 지금 이 시니어 사업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니어 사업에 대한 그런 수요 급증에 따른 매출 증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이 외에도 체크해 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니어 사업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이나 네. 자원, 그 다음에 기존의 매출액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매년 6천억대 중후반 매출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뭐 사실은 시장에서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매출이 줄고 있지는 않아요.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시니어 사업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하우징 및 요양시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위탁 운영,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모델을 사실 만들려고 하는 건데 뭐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탁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교가 일정 부분 비용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직영보다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나기는 당연히 대교 입장에서 매출이 또 같이 늘어나죠.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자잘하지만 개별 좀 소기업단에서 역시나 뭐 데이케어라든지 방문 요양센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M&A를 통해 가지고 인수하게 되면 바로 연결 기준 매출액이 증가되거나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형점이 늘어난다든지 자금을 투자해서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관전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센터 숫자 이런 것들도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고 아까 매출액 제가 증가 추이 말씀드렸지만 네. 숫자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당연히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시니어 사업에서 흑자 전환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 제 느낌일 수 있지만 흑자까지도 아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교가 매출액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 또 선제적 투자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적정 수준까지 만약에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흑자도 사실은 도달 가능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흑자를 다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빨리 점유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시장을 선도해 가려면은 선제적으로 비용 많이 투자 중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올해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를 바라보실 때는 지금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게 역시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은 좀 궁금한 거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서 그 반려동물 산업도 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뭘 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어르신들이 예. 동물들 많이 산책도 시키거나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니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와 또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파생된 네네네.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런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반려동물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마 그 작은 기업이 인수를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좀 넓혀가거나 기존 사업에 좀 더 업사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맞춰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사업과 그리고 그 교육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는 좀 대비해서 뭔가 차별화된 부분이나 네. 뭐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쪽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 중소기업단의 개별단에서 사업들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 집단으로 놓고 볼 때 대교가 거의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경쟁사를 꼽자라고 하면 아마 은행권이나 보험 쪽에서 이런 사업들 조금씩 할 겁니다. 아. 예, 오히려. 그래서 좀 굵직한 대기업군에서는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고요. 대교는 실제로 모델링하고 있는 쪽은 사실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시니어 사업을 오. 확장해 가면서 상당히 매출이 가파르게 컸습니다. 동사도 지금 일본의 몇몇 기업들을 지금 모델링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차별화된 경쟁력일 수 있겠네요. 네, 일본을 맞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대규만큼 크게 지금 이쪽 시니어 사업에 좀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아. 제가 볼 땐 앞서서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 점유율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교가 지금은 그 방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지금 경쟁사는 없다. 다만 아마 많은 뭐 교육 업체나 또는 뭐 원래 시니어 사업을 좀 특화해서 했던 기업들은 대교를 또 모델링해서 한번 쫓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는 누구나 또 등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원체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신입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초, 중, 고 이런 부분에서 학습했던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갖다가 반영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이렇게 변화한 사업에 신산업에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할 텐데 인력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도 크게 없는 건가요? 인력 구성원은 네, 좀 네. 변화가 약간은 그래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지금 회사 내부에서 전직 지원제도 또는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 쪽에서 업무하셨던 분들을 약간 시니어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좀 자연스럽게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AI도 도입되는 부분도 네, 네, 있고 네. 기존 사업을 약간 철수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인력들을 좀 전환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인력을 재구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또 직원을 위한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교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사업의 구축, 그게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네요. 네,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